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완전히 끊었다. 오늘 1시에 국토부 충격 발표.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 70%에 해당하는 구축 아파트들이 폭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마침내 230조 PF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책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위기, 전쟁 등의 해외 리스크도 큽니다.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전초 단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를 산다는 뜻에서 집값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오늘 1시에 국토부 충격 발표. 보시면 추락할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이 원 보이시죠? 이게 0인데. 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230조 부동산 PF. 폭탄 해체냐, 폭발이냐. 이거 지금 이제 정부가 기어이 터뜨릴 생각입니다. 이거.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집값 폭락. 일단 구축 위기가 가장 커요. 공사비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인건비 추가 분담금 보시면 특히 비서울, 서울이 아닌 곳들의 6억 미만은 이걸 이제 중저가라고 주로 하는데 구축 아파트가 다 위험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가 분담금 옛날에는 1억 5천, 2억, 3억 생각했죠. 5억 플러스 해보세요. 5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6억짜리 5억이면 11억이네요. 그럼 내가 먹으려면 15억까지는 가져야 조금 먹는 건데 그 주변에 15억짜리가 있나요? 헌 것이 6억이고 새 것이 15억이나요?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결국 지으면 손해봐요. 지으면. 이 공사비 급등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쳤어요 이거 완전히.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 리모델링이 오히려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호재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악재가 돼요. 전국의 70% 이상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한 20, 30%는 오히려 더 좋죠. 왜? 빈익빈 부익부 이제 양극화로 가는 거니까. 양극화가 5대5로 가는 게 아니에요. 2대8로 가는 거예요. 20%는 많이 갈 거고 대부분 7, 80%는 못 가거나 폭락하고. 자, 이번에 PF 폭탄 정부가 터뜨렸죠. 금융당국이 6월 달에 230조 PF 속가내기 추진 확정된 거죠. 이제 다음 달에. 특히 여기가 문제예요. 여신 전문, 카드사나 이런데 증권사, 저축은행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경제 불안 지금 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골마 터지는 걸 안 터뜨릴 수도 없어요. 자, 평가 등급을 4단계로 나눴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경공매를 과감하게 활용한다. 이 말은 경공매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쑥대밭이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PF가. 좀 괜찮은 데는 자율 매각. 자, 사회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구 계속 줄고 있어요. 1인 가구만 자꾸 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퇴 세대들이 돈이 없이 이제 집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쌓인다. 집값 거품도 많고 가계대출, 노후 대비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많고 노후 대비는 해야 하고 결국 팔 수밖에 없네요. 공급 지금 신도시 남발 공급 과잉 이미 진행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속도만 늦을 뿐이지 거의 다 짓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50군데를 더 짓는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진짜 머리에 멋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산업 이전. 아니 인구도 줄고 다 이런데 자꾸 집을 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생겨나니까. 서울은 땅이 좁으니까 오히려 더 간다니까요. 근데 경기도는 자꾸 짓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금융권 위험수입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이제 PF 평가하는데 국토부 오늘 폭탄 발표했는데 이거 보세요.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포함해가지고 아예 망할 것들을 망하게 하고 도와줄 곳은 도와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평가 등급 세분화. 옛날에는 3단계인데 이제 4단계로 해가지고 아예 부실 우려는 경공매로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죠. 이제 평가 등급 구체화. 브릿지론 평가 기준 신설. 왜? 브릿지론이 제일 문제거든요. 돈 한 푼도 없이 브릿지론 본 PF 전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돈을 빌려 이자도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이걸 이제 신설한 거죠. 정부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핵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사후관리 강화. 여기 보시면 경공매를 매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는 못 버팁니다. 자, 건설사가 됐든 은행권이 됐든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답니다. 직접 금융감독원이.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어느 정도냐. 은행 봤더니 은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해요. 0.35%. 물론 1금융권 기준이고 2금융권 따로 떼면 상당히 합치면 2%가 넘어가요. 자, 이제 보험 보세요. 1.02. 상당히 위험하죠. 은행보다 거의 3배. 그 다음에 여신 전문 카드사. 와, 4.65. 저축은행 심각합니다. 6.94. 7%예요. 자, 증권사 미쳤어요. 13.73. 주식 증권사 사지 마세요. 자, 전셋값 고공행진은 집값 위계 신호. 자, 이제 양면으로 나눠져요. 전셋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뛸까요? 다들 뛴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떨어진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전세를 사니까 전세값이 뛰는 건데 집값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전세 안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그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전세 살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전세값이 뛴다. 이거는 1년째 뛰고 있어요. 1년째.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여보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51주면 1년 아닙니까? 국토부 전세대책. 문재인 정부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바로 이것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만 몰아세울 수는 없는데 하여튼 부작용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전월세 상한제도 폐지시키고 시행 이전으로 환원,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폐지하고 시행 이전으로 환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국회하고 충돌하겠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충돌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임차료가 지금 급등했고 전세 사기도 증가했어요. 뭐 한 이유로?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거 안전 강화로 이제 국토부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야당하고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겠죠. 자, 두 번째. 서울 전세값 상승. 지금 이거 심각해요. 전세값 51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역전세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세 매매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면 전세가는 미리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었어요. 서울 아파트 51주 연속 1년 연속 상승.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강화돼서 그래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안전하거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 경기도의 핵심 지역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왜? 땅이 좁으니까, 좋은 곳이 적으니까. 서울 경기 핵심 지역은 많은 게 않잖아요. 좋은 곳들은 적어요. 땅이 좁아요. 거기로 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세값이 뛰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면 이제 매수자가 관망하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집을 사지 왜 전세를 살아? 재건축, 재개발, 멸실도 많이 증가했어요. 더군다나 서울은 신도시 자체가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집이. 그것만큼 전세가가 뛰고 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은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크다. 자, 근데 서울 갭 투자 증가, 아울러서 전세 상승으로 투자금이 줄고 서울 실거주가 또 폐지됐잖아요.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4군데 빼놓고는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없어졌어요. 갭 투자만 해도 비과세예요. 물론 고가 아파트 12억 이내까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 매매 전세가 계속 격차가 줄어들어요. 예전에 한강변 7억 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6억이면 돼요. 점점 줄고 있어요. 서울 외에
거래량 부족, 갭 투자도 없고 가격도 하락합니다. 오히려 서울 외에는 전세가 뛰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서울 외에는 집값이 안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하려고 사람들이 마음도 안 먹고 가격도 내리고 있고 거래량도 적어요. 심각하죠. 양극화입니다. 이제 부동산 최대 위기, 한국 부자들 10명 중 7명이 지금 관망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부 대책이 무산된 것도 집값에 부정적이에요. 부동산 국기 통과 되겠습니까? 야당이 이겼는데 규제 완화 물 건너 가버렸어요. 사실상 핵심 대책이 불발될 것 같아요. 다주택 세금 문제, 공시가 현실화, 그 재건축 문제 아마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커요. 야당이 협조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심리도 악화됐어요. 대출, 금리, 세금, 규제 이게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PF 방금 얘기했죠. 금융 붕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PF 부도위험 롯데 신세계 GS 동부가 위험하다. 자, PF 부도위험 은행은 저축 새마을 상호금융, PF 부도위험 금융권 증권사 캐피탈 카드사. 아까 이미 자료로도 보셨잖아요. 한국 부자들이 손을 뗐다. 한국 부자 10명 중 7명은 지금 관망하고 있다. 왜? 경제위기 혹시라도 터지지 않을까 하고. 실물 경기 악화 63% 압도적이에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실물 경기가 악화되니까 집값도 못 갈 것이다. 하나은행 연구소는 자, 미국, 중국 침체, 경제 불안, 전쟁 등의 여파 등으로 집값이 당분간 상승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대2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5대5가 아니라. 대부분의 80%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못 갈 것 같아요. 영원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 계속.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상위 20%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20%는 또 모르겠지만 10%, 5% 극상위권은 무조건 뛴다고 봐야 돼. 이제는 강남을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기다린다, 폭락할 때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경기도 웬만한 지역, 또 지방의 웬만한 지역, 서울도 외곽 지역은 한번 지켜보겠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걔들 안 뛰고 있으니까. 부동산 최고 중요한 사항. 서울이 지금 7주째 상승. 전국은 24주째 하락. 어때요? 양극화죠. 완전 양극화네요. 서울은 여러분들 전국 땅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땅 크기가. 인구는 5분의 1인데 땅 크기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땅이 너무 조그만해요. 그리고 지방분들이 서울 투자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분당, 광교, 유래 뭐 이런 데 투자할까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연히 서울이 희소성이 더 크죠. 자, 다음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양극화로 갑니다. 이제는 집값이 뛰느냐 떨어지느냐는 다음 문제야.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8대2라고 했어요. 자, 서울, 비서울 이렇게 나눠보세요. 서울은 5주 연속, 지금 7주 연속 상승이죠. 이제 비서울은 하락 중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자,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당연히 아파트 위주로 잡아야죠. 아파트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7대3, 8대2예요. 주택과 비주택, 주택 아닌 것들은 더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갭 투자 활용.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울도 실거주가 폐지됐잖아요. 내 돈을 다 집어넣고 뭐 실거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수입도 많은데 대출을 아예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투자를 좀 활용하는 게 돈은 벌어요. 여기 보세요. 서울 전세가 51주 상승, 매매가 소폭 상승. 그렇지만 이게 언제 또 치고 갈지 몰라요. 갭 투자 증가, 전세가 매매가 지속 감소. 그렇죠. 전세가가 매매가 가격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소액 수익률 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3억 투자했다면 지금은 2억 5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전세가 상승,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다. 단 이제는 무조건 투자하면 올라가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8대2, 80%는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럼 20%는 집값 비싼 곳들 말하는 거예요. 강남 3구나 한강변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신축.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양극화되고 갭 투자 활용하는 게 낫고 신축 중심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보자면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뛰어가지고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부분은 신축이 유리합니다. 이제 재건축 못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구축 빈집이 늘어날 거예요. 수도권, 지방 상당수 빈집으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집은 2억인데 추가분담금이 뭐 3억이든 5억이든 나오는데 새 아파트가 근처에 5억밖에 안 하는데 손해보잖아요. 오히려 서울 전체 수도권에서도 아주 잘 사는 곳들은 구축, 재건축 다 좋아요. 10억이 넘은 것들이 많은 곳들은 좋다고요. 참고하세요. 아, 공사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다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 세계적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고 경제 성장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집값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물가가 뛰고 여러 가지를 본다면 호황, 냉정하게 내부를 살펴본다면 호황이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쓸데없이 엄청나게 거품이 끼면서 미국이 지금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고요. 자, 결국은 꺼지니까 미국 침체 얘기가 나오죠. 전쟁도 있고 중국은 이제 디폴트 성장률 침체 4분기 3.4, 1분기 1.6 벌써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 고물가이면서 경기가 안 좋은 거.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 때 아마 2번 정도 인하, 처음에는 4번 했다가 3번 했다가 2번, 이제 2번 정도 아마 인하는 할 것으로 보여요. 전쟁! 아직도 지금 멀었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끝나려면 이스라엘과 지금 크게 보면 이란이죠. 더 크게 보면 이슬람교. 자,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양쪽 전쟁. 그리고 지금 중국도 심상치 않아요. 중국도. 대만 문제. 중국 디폴트.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특히 지방정부가 이미 쫄딱 망하다시피 했어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선언을 안 하죠. 잘. 왜? 정권 끝나니까. 지방정부 채무 6,644조. 실제 1경 이상이면 엄청 이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쫓겨날 것 같아요. 북한하고 또 달라요. 중국은 북한처럼 강력하게 일당 독재를 못해요. 이미 자본주의 물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이제 중앙정부 공산주의 디폴트설 이미 디폴트 됐는데 쉬쉬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오래된 아파트 치명적 문제점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자, 이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살아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공사비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물가가 한번 올라간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분양가 적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뭐 기부 체납이네 초과이익 환수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비 하나만으로 인건비 하나만으로 게임 끝나버렸어요. 재건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조합하고 시행사가 맨날 싸우지 않아요? 시공시행사가 맨날 싸운다고요. 왜? 추가분담금을 안 하게 되면 지을 수가 없는데 적자라는데. 근데 조합 측에서는 황당하지. 왜? 3억이면 되지 왜 또 2억을 더 내라고 하느냐. 공사비 3.3m당 1,000만원 가까이. 어떤 지역은 600, 어떤 데는 1,200. 자재값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아파트 하락, 집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어요. 집값이 그나마 상승장이라면 막 뛰고 있다면 에이 공사비 뭐 좀 내더라도 하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야. 주변 새 아파트 15억 이하 시세 차익은 미지수.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3기 신도시도 예전에 5억 했던 것들 7억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청약 이제 없어버렸잖아요. 정부가 사전청약. 그거 아세요? 사전청약? 기부채납 정부 용적률 300% 높여주고 티를 내는 거지. 수익성 개선. 기부채납과 의무임대 25% 제공. 수익성을 엄청나게 악화. 물론 강남 3구나 한강변 비싼 곳들은 이게 먹혀요. 근데 대부분은 기부채납 제초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미 손해인데 공사비부터. 그리고 강남 3구나 이런 데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제초한 뭐 300% 높여준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팍팍 하고 임대 25%막 팍팍 하고 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 자체가 두뇌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랜드마크 지역에 임대가 25%나 살아요? 해외가 그렇게 삽니까?
임대를 사는데 왜 비싼 동네 임대를 그렇게 해요? 다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죠. 80% 이상 중저가 재건축하면 오히려 적자납니다. 자,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수익이 얼마나 악화되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원 수익 급감하죠. 재건축 반대표 급증, 현행 제도로는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집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쑤셔 넣으면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지면 새 아파트 값 줄어드니까 전체가 다 뛴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신도시를 자꾸 지으면 상관없지만 아파트 3가지 폭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무주택 입장에서는 그렇다지만 1주택자들 자꾸 경기도에 신도시 짓는 거 반대해야 돼요.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떠나서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단순하게 세대수 대비해서 1인 가구가 42%인데 뭔 세대수를 따지고 자빠졌어요. 집이 남아도는데 자꾸 집 짓잖아요. 왜? 그래야 건설사한테 뭐라도 빼먹으니까 자꾸 짓는 거예요. 왜 건설사를 그렇게 만듭니까? 해외로 수출시켜야지. 빈집 1천만 채, 여기서도 끝이 아니야. 빈집은 순수 빈집 200만 채, 다주택기 갖고 있는 남는 집 500만 채, 법인, 분양 1000만 채예요. 진짜 은퇴 1천만 명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돈도 없어요. 은퇴자들 집 팔아야 돼요. 빈곤율 40%, OECD 1등이래요. 은퇴 세대 매물도 폭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허수가 아니에요.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게.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 좀 부초는 괜찮은데 집값이 형편없는 곳들은 더 위험하다고요. 아까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1인 가구 1천만 명.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뭔 세대수가 많으니까 집값 계속 올라갈 거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조심할 부동산을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방시군 구축, 지방시군 신축, 광역시의 구축, 광역시 외곽의 신축, 경기 인천의 재건축, 경기 인천 외곽의 신축,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줄어들고 있죠. 갭이 이만큼 좁혀졌네요. 그리고 거래량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4천건으로 지금 최고치 찍었어요. 최근 한 1, 2년 동안 최고치. 근데 경기도나 지방은 거래량이 이렇게 최고치 찍은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도 지금 서울은 지금 플러스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전국,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은 마이너스예요. 양극화를 지금 보여주는 자료죠. 자, 이제 아파트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제부터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보다도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느냐 하는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